네, 안녕하세요.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오늘 그 B2B 전자상거래에 대한 마지막 시간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B2B 전자상거래 마지막 시간에 앞서서 그 이전 시간에 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B2B 전자상거래는 이제 그 기업과 기업 간 거래로서 이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어떤 그런 뭐 자재나 이제 부품을 이제 서로 이제 구매하고 소비하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공급망 관리하고 이제 상당히 이제 많이 연결이 되어 있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이런 이제 B2B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이제 기업 간 거래에서 이제 어떤 효과들이 있는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알아봤고, 그 다음에 이런 B2B 전자상거래 그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이제 판매자 중심 모델, 그 다음에 이제 구매자 중심 모델, 그리고 이제 다수의 판매자, 다수의 구매자가 있는 그 중개자 중심. 중개자는 이제 제3자 기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기업 협력 네트워크에 대한 그 기본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업 협력 네트워크가 이제 B2B 마켓플레이스하고 이제 비교할 때 어떤 특징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자,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오늘은 자, B2B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학습 목차를 보시면 B2B 전자상거래 유형에서 이제 기업 협력 네트워크 말고 B2B 마켓플레이스 개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런 B2B 마켓플레이스 세부 유형의 네 가지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제 B2B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이게 어떤 것들인지, 어떤 시장 형태인지 거기에 대해서 대한 정보를 이제 습득을 하시는 게 주요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제 보여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기업 협력 네트워크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했고, 자, 오늘은 기업 협력 네트워크는 네트워크, 사설, 프라이빗 네트워크입니다. 기업 간의 협력을 위해서 구축해 놓은 그런 네트워크이고, 월마트의 사례, 프락터 앤 갬블 이제 P&G의 사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뭘 협력하냐, 이 결국은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보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짐으로 해서 비록 처음에 이러한 협력 네트워크를 이제 구축할 때 비용이 들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그 추가로 이제 드는 그런 비용에 대한 절감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이야기할 이 마켓플레이스, B2B 이 마켓플레이스의 세 가지 유형이 온라인 유통, 온라인 구매, 독립거래소, 그 다음에 산업 컨소시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각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시죠. 죄송합니다. 이 네 가지가 있다고. 자, 먼저 B2B 이 마켓플레이스가 뭐냐? 자, 구매사들과 판매사들이 이제 웹상에서 상호 연동해서 제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자들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중개자 역할. 이 마켓플레이스가 하나의 중개 모델이죠. 예, 제3자. 그래서 B2C 같은 경우는 이제 G마켓, 뭐 실버가가 이제 이 마켓플레이스라고 이제 말씀드렸고, 자, 이러한 그 중개 역할을 하는 어떤 기업 아니면 협력 단체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구매사들의 구매 시스템을 이제 공급사들의 어떤 주문 제품 발송 시스템과 함께 이제 통합하는 일종의 이제 온라인 커뮤니티로서 이제 표준화된 거래 프로세스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런 표준화된 거래 프로세스에는 제일 많이 사용하는 이제 전자 카탈로그에 대한 아니면 구매 자동화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개 형태다 보니 거래 수수료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하고 그 수수료는 뭐 다른 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오프라인보다는 더 저렴하다. 예. 효율성 관점에서는 뭐 다수의 비즈니스 관계들을 단일 프로세스를 이용해서 처리하고 웹 기반의 거래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B2B 거래에서의 효율성이 이제 커질 수가 있다. 자, 기업은 제품에 따라서 세부 유형 이제 그
B2B 이마켓플레이스의 그 네 가지 유형을 이제 사용하는 그 어떤 방법이 기업이 사용하는 그 제품에 따라서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기업의 제품을 먼저 이제 보시면, 자, 기업이 판매하는 제품은 직접 구매와 간접 구매로 보통 나눠지고, 직접 구매는 기업이 생산하기 위한 제조 투입재를 직접 구매 형태로 이를 위해서는 이제 수직 마켓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수직 마켓플레이스. 직접 구매는 제조 투입재, 즉 제품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직접적인 재료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런 것들은 수직적인 마켓. 이 수직, 에너지 산업, 섬유 산업, 소매 산업, 그 산업에서 사용되는 어떤 재료들, 원자재들, 그런 의미고, 반면에 간접 구매는 산업 형태나 실제 생산에 상관이 적은 운영 투입재, MRO를 합니다. M. 운영 투입재, MRO 제품이라 하는데, M이 메인테너스, 유지, 관리하는데 쓰는 제품들, R이 리페어, 수리하는 데 쓰는 거, O가 이제 오퍼레이션, 기업 운영할 때 쓰는 거 해서 MRO 제품 하면 뭐 제품 만드는 그런 기업은 보호용 헬멧, 고글, 장갑 이런 것들 다 MRO 제품입니다. 실제 그 제품의 구성이 되진 않지만 제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그런 제품들, 사무실에서 쓰는 연필 지우개도 다 이제 MRO 제품이 이제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그 자재 구매를 이제 그 간접 구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수직적인 마켓, 사무용품, 에너지 산업이나 섬유 산업이나 소매 산업이나 상관없이 다 필요하죠. 예? 이쪽 산업에 상관없이 여행 서비스도 하실 수 있고 재무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예. 수직은 특정 산업에 한정되어 있고 수평은 이제 산업에 상관없이 다 활용되는 거. 예. 그 다음에 기업은 이러한 제품들을 구매하는 방식에 따라서 즉석 구매와 장기 구매로 나눌 수 있다. B2B 마켓플레이스는 이제 즉석 구매와 장기 계약 형태로 구분되어질 수가 있는데, 즉석 구매는 말 그대로 즉흥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하는 구매 형태입니다. 잉크, 종이 이런 것들, 바로바로 사야 되는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 장기 계약 구매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사전에 정해진 계약 조건에 따라서 어떤 고정적인 협력 관계를 가지고 거래를 하는 형태죠. 그래서 석유, 철강, 가스, 어떤 회사가 어떤 부품은 어느 기업으로부터 일정하게 공급받기로 약속을 했다. 그건 장기 형태입니다. 심지어 김치 공장도 배추를 강원도 고랭지 배추를 장기적으로 계속 구매받기로 했다. 그래서 우리 밭대기로 이제 구매한다. 그런 말 하죠. 그래서 아무리 재배 많이 해도 이제 일반 소비자한테 가는 제품만 그 물량은 아니고 다 기업들한테 이제 제공되는, 김치 공장이 제공되는 그런 물량들입니다. 장기 계약은 이제 아무래도 공급업자나 이제 판매업자나 다 서로 이제 이익이죠. 구매업자나 구매기업이나 구매기업은 이제 장기 대량으로 구매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이제 저렴하게 살 수 있고, 공급기업은 그 공급 그 양이 확보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이제 기업 운영을 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기업이 구매하는 방식, 그 다음에 어떤 그 자재, 제품을 구매하냐, 운영이냐, 제조냐, 거기에 그런 그 대상에 따라서 구분을 하면, 네 가지죠. 하나, 둘, 셋, 네 가지에 따라서 구매 방식, 구매 대상, 네 가지에 따라서 구매를 하면 운영 투입재를 구매하는 경우는 운영 투입재를 구매하는 경우 즉석 구매는 온라인 유통자 여기 있는 거죠. 제조 투입점에서 즉석 구매는 독립거래소. 그 다음에 장기 계약 구매고 운영 투입재는 온라인 구매. 그 다음에 제조 투입점에서 장기 계약은 산업 컨소시엄.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더라 해서 제조 투입재니까 아무래도 수직적인 시장이 더 이제 여기 앞에서 보신 것처럼 수직적인 시장이고, 운영 투입재는 이제 이렇게 수평적인 그런 시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 해서, 자, 온라인 유통자, 독립거래소, 온라인 구매 산업 컨소시엄 이제 각각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온라인 유통자의 기본 개념. 여러 공급사들이 이제 운영 투입용 제품들에 대한 그 카탈로그를 이제 웹사이트에 제공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구매자들이 이러한 단일 관문을 통해서 이제 즉석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제공받게 되는데 온라인 유통자는 자신들이 유통시키는 제품들에 대한 그 마진을 붙여가지고 판매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그리고 구매자 관점에서의 혜택은 이제 검색비가 이제 뭐 절감이 될 수 있고 거래비도 절감할 수 있고 제품의 선택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제 넓고 배송도 빨리 해주고 가격도 저렴하다 이런 그 구매자 입장에서의 혜택들이 있고 이런 대표적인 얘가 뭐 그레인저라고 하는 그레인저는 이제 즉석 구매 방식으로 운영 투입제에서 MRO 제품이라 했죠. 판매하는 뭐 기업입니다. 기업 뭐 세계에서 잘 알려진 기업입니다. 기업. 국내는 뭐 서브원이나 아니면 홈디파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온라인 유통자는 운영 투입제, 즉 이제 최종 제품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지 않는 뭐 업무할 때 필요한 어떤 그런 제품들을 판매하는 즉석 구매 형태로 하는 그런 기업들이고 그 기업은 이런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제품에 마진을 붙여서 판매하는 형태다. 그 다음에 온라인 밑에 있는 구매죠. 두 번째. 예. 뭐 다양한 이제 운영 투입 부품들을 제공하는 이제 뭐 수백 개, 뭐 수천 개의 온라인 공급사들로 공급사들이 이제 유료로 가입해서 구매사들과 연결시켜주는 어떤 그런 장기 계약 방식을 이제 하기도 하는데 자, 구매자들이 유료로 가입하는 대신 구매 프로세스를 좀 더 쉽게 자동화 시켜줍니다. 구매 주문서나 제품 검색이나 뭐 대금 결제 이런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뭐 매번 이제 거래할 때마다 거래 금액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이제 부과하고 컨설팅 서비스, 뭐 소프트웨어 사용료, 네트워크 사용료 뭐 이런 것들을 청구해가지고 수익을 이제 창출해내는 이런 형태의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3자 기업을 온라인 구매를 합니다. 온라인 유통업체 그 앞에서 온라인 유통자하고 마찬가지로 운영 투입제다 보니까 예? MRO 제품을 주로 이제 하고 있죠. 그래서 구매 프로세스를 좀 더 효율성을 높이는데 관점을 두고 구매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비용 절감을 통해서 가치를 창출해내는 그 대표적인 형태의 기업이 온라인 구매입니다. 그 온라인 구매라고 한다는 거죠. 온라인 구매의 B2B 환경에서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제 아리바라고 하는 웹 기반 유통 구매 소프트웨어를 통한 구매 프로세스 자동화 서비스 제공해주는 그런 기업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온라인 구매는 온라인 유통업자하고 이제 운영 투입제를 이제 사용하고 대신 온라인 유통자는 소매업처럼 즉석 구매 형태고 온라인 구매는 장기 계약 형태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제 비용 절감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제조 투입제로 좀 이제 넘어와서 첫 번째 독립거래소입니다. 독립거래소. 독립거래소는 이제 제조 투입제의 거래를 위해서 독립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죠. 독립거래소 이름 명칭대로 그대로 주로 이제 특정 산업의 대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즉석 구매에 초점을 맞춰주고 있고 뭐 하다 보면 저 거래소 가서 이제 샀다 뭐 그런 말 하는데 그게 이제 거기서 말하는 게 이제 독립거래소입니다. 거래소는 이제 각 거래에 대해 수수료를 이제 부과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키게 되는 제3자 기업이고 구매자들은 이제 구매자 입장에서는 제품 검색비 뭐 절감, 저렴한 가격 효과 이런 것들을 기대할 수 있고 공급자들은 글로벌 시장에 접근해가지고 자기들이 뭐 생산한 남은 그런 제품, 잉여 제품 처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가질 수 있는 즉석 구매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이제 창출이 됩니다. 그런데
공급사들이 이제 그 독립거래소에 참여함으로써 이제 다른 회사들과 어째 보면 더 이제 경쟁 관계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걱정을 합니다. 걱정을 해가지고 독립거래소 참여하는 것 자체를 조금 이제 그 머뭇거리는 그런 경향들이 보통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특정 제품 제조 투입제에 대한 시장 유동성이 이제 낮아졌고 구매자들은 이제 그 신뢰가 높은 전통적인 어떤 그런 공급자들의 참여가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독립거래소에서 이제 구매 자체를 이제 꺼리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독립거래소 모델 자체가 이제 거의 이제 뭐 실패했다. 실패해서 요즘 뭐 이제 뭐 독립거래소 자체를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이라 보시면 되겠고, 이런 독립거래소의 대표적인 예가 이스틸 뭐 철강 부분의 수직 시장에서 철강의 판매와 구매를 대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던 유명한 이제 벤처 기업이었는데, 이 독립거래소 그 자체에 대한 부분에 어떤 위기가 있어서 없어진 어떤 그런 대표적인 예였죠. 자, 그 다음에 그 산업 컨소시엄은 여러분들 뭐 이제 뭐 서로 이제 그 협력을 한다 그런 개념이죠. 자, 컨소시엄은 여기서 보시면 이제 기업의 구매 대상이 제조 투입 재고 방식이 장기 구매입니다. 그리고 수직적 시장에 가깝고, 산업 컨소시엄은 특정 산업의 어떤 한정된 그런 공급자들로부터 이제 제조 투입제를 장기 계약에 의해 구입할 그런 기회를 제공해주는 뭐 조직 아니면 다른 단체 뭐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거 하려면 이제 구매자 공급자한테 뭐 구매나 뭐 거래 관계, 뭐 물류, 뭐 결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부가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고, 소위 말해서 이제 공동 네트워크와 어떤 컴퓨터 환경에서의 어떤 플랫폼을 통해서 각각의 그 기업들의 공급망을 통합하고자 하는데 그 주요 목적이 있는 게 산업 컨소시엄입니다. 컨소시엄이 이제 뭐 이것저것 이제 합친다 이런 그런 의미가 이제 내포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 컨소시엄은 이제 독립거래소에 대해서 여기 위에 있는 독립거래소에 대해서 뭐 만족을 이제 못했던 대형 공급사들이 직접 모여서 시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보면은 거래 비용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절감 줄인 거 그보다는 공급망 그 자체에 어떤 그런 최적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공급망의 최적화에 초점을 둔다는 거 이제 어떤 기업이 원자재 부품을 공급을 해주고 재고 비용을 줄이고 그게 생산되는 그런 비용들을 이제 최소화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공급망 이제 전체에 대해서. 자, 그래서 이제 컨소시엄 이제 참여 기업들이 이제 구축과 운영비를 이제 뭐 부담을 하고, 구매 거래 이용 시마다 이제 수수료, 이제 거래 수수료라고 하죠. 거래 수수료도 되고 뭐 정보를 사용하는 정보 이용료도 이제 포함될 수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제 수익을 만들어내고, 어차피 그 산업 컨소시엄도 운영이 돼야 되니까, 참여 이제 구매하는 기업들은 어떤 구매 프로세스에 대한 어떤 그 효율화, 자동화, 그 다음에 가격적인 면에서 좀 더 저렴하게 하는 어떤 그런 혜택을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갖다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생성된 게 산업 컨소시엄입니다. 몇 이제 예를 들어서 보시면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빅3 자동차 메이커 해서 이제 포드, 뭐 GM, 뭐 이런 회사들 있죠. 그 크라이슬러 뭐 이런 회사들이 공동으로 이제 구축한 그 이름인데, 이게 코비신트라고
이 산업 컨소시엄 이름이에요. 컨소시엄 이름. 예. 왜 이거 했냐? 자동차라는 그 산업을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자동차 시장이, 자동차 만드는데 이제 부품이 많이 들어가죠. 즉, 이제 공급자라고 하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자동차 생산 기업들이 6만여 부품 공급사들이 참여하는 연간 뭐 한 2,500억 달러의 거래를 발생시키고 있는 코비신트라고 하는 산업 거래 컨소시엄을 만들어 가지고 참여 기업들로 하여금 부품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효율화, 그 다음에 안정화, 그 다음에 자동화, 그 다음에 어떤 그 가격적인 면에서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한 그런 그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산업 컨소시엄은 실제로 내가 뭐 뭔가 좀 수익을 딱 만들어내겠다, 뭐 많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떤 그런 욕심보다는 그 산업에서의 어떤 뭐 제조 투입재 일반적으로 제조 투입재에 더 이제 많은 그 부분이 가게 돼 있는데 제조 투입재 그 관련된 요소들을 좀 더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그런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B2B 전자상거래 여기 좀 돌아갈게요. 예, 여기 유형에서 여러분들이 큰 그림에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분류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입니다. 기업 협력 네트워크와 이 마켓플레이스 두 개입니다. 분류. 네. 유형으로 봤을 때는 기업 협력 네트워크는 그냥 유형은 기업 협력 네트워크 하나고 이 마켓플레이스는 여기 있는 이제 4개가 있고 기업 협력 네트워크는 기존에 어째 보면은 그 EDI 네트워크가 인터넷 기반으로 이제 이전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설망으로서 EDI를 하려면 사설망이 있어야 되고 기존에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네트워크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기업의 이제 협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구축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소수 협력사들과 공급망을 이제 조정 관리하기 위해서 보통 사용되고 기업 협력 네트워크의 주요 수익 모델은 네트워크 구축 기업이 뭐 이야기했다시피 관련된 비용을 다 이제 부담하죠. 그 다음에 생산과 물류 효율성을 통해서 비용 절감 실현이 주요 수익 목적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절감으로 해서 실제 비용만 줄여도 그게 이제 이익으로 이제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인 이 마켓플레이스의 첫 번째 유형인 온라인 유통. 온라인 유통은 개별 기업들에게 MRO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거고 보통 운영 투입재 거래에 사용된다. 주요 수익은 모델은 일반 제품, 재화 판매입니다. 마진 붙여서 판매하는 거. 운영 투입재고 즉석 구매 형태죠. 그래서 마진 붙여서 판매하는 게 수익 모델이고 온라인 구매는 디지털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만 해주고 구매 기업에게 제품 탐색이나 공급망 관리 그런 도구를 제공하기도 하고 마찬가지로 운영 투입재를 장기 계약 형태로 해주는 그러한 형태다. 이 주요 수익 모델은 시장 구축에 관한 서비스나 공급망 관리나 주문 이행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그게 주요 수익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마켓플레이스의 독립거래소는 요즘 뭐 거의 잘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원래 이제 이 독립거래소가 이제 존재했을 때는 다수의 공급사들과 이제 다수 구매자들이 함께 이제 거래할 수 있는 어떤 그 네트워크 온라인 환경상의 어떤 그런 장터를 제공해 주다. 이제 그게 이제 주요 목적이었고 거래에 관여하는 특정 산업의 어떤 기업들이 소유를 하고 거래 비용 절감에 초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제 수익 모델은 이제 거래 수수료나 이제 커미션이었는데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거래하다 보니까 이제 잘 존재하지 않고 그 다음에 산업 컨소시엄은 이제 산업 소유의 수직 시장이고 한정된 공급사들만 이제 접근이 가능했고 거래 비용 절감보다는 아까 이야기한 공급망 최적화에 초점을 두고 있고 여기서 만드는 주요 수익 모델은 거래 수수료와 커미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B2B 전자상거래를 이해를 하실 때는 이 그림을 기초로 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나눠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의를 좀 정리를 하면 오늘은 B2B 이 마켓플레이스에 대한 기본 개념, 그것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네 가지 유형의 그 네 가지 유형이 이제 거래 유형, 그 다음에 투입되는 제품 유형에 따라서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네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런 네 가지 유형의 온라인 유통자와 온라인 구매, 독립거래소, 이제 산업 컨소시엄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는 이제 또 그 새로운 주제로 또 이제 넘어가서 이비즈니스 전자상거래에서 뭐 다양한 어떤 변화와 기술 개발이 동반되면서 어떤 새로운 형태의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기도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야기할 소셜 커머스는 완전히 새로 만들어진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아니고 이비즈니스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기존에 있던 어떤 그런 형태의 전자상거래 이비즈니스 형태에 더하기 웹 2.0이라고 하는 어떤 새로운 현상이 조합이 되어 가지고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래서 새롭게 뭐 진화돼서 나온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이 좀 이렇게 융합이 잘 돼서 만들어진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